쓰여가지고요. 양지회요? 양지회. 어제 뉴스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는 이런 사모임을 만든 적이 없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국정원 전직 직원들 모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혹시 연락 온 적 없어요? 당신도 가입해볼 생각이냐고? 양지회. 아, 예, 양지회. 양지열 변호사의 양지회 이야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랑. 예, 아무 상관이 없고요. 아버님한테 물어보셨어요? 그 양우회라는 데는 이제 국정원 현직 직원들의 정식 공제 모임이고. 네. 현직, 여기는 이제 은퇴한 분들의 모임인데 왜 양지회냐면 예전에 그 안기부 시절에. 네,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 그 이름을 따서 만들었고. 사실 그게 이제 정설인가요? 저도 그런 얘기는 듣긴 했는데. 그것도 모르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모임 숫자가 한 7,000명 된다고 90년대에 유일하게 알려진 건데 7,000명이면 국정원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음지에서 국정원에서는 이랬지만 이제 은퇴했으니까 양지로 나온다. 그래서 양지회다. 뭐 이렇게 음지 양지 얘기를 하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몰라서 처음에. 왜 자꾸 이름 이제 넘어가죠? 네, 양지. 그런데 오늘 양지회를 들고 나온 이유는? 이분들이 계속해서 음지에서 일을 했던 것으로 이번에 드러난 거죠. 네. 음지에서 특히 저는 이게 우려되는 대목이 뭐냐면 브리핑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국내 정치 개입이거든요. 그렇죠. 댓글 작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소위 오비를 중심으로 한 국내 정치 개입의 어떤 조직화, 세력화, 정치 세력화 이런 그거를 이제 표방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게 진행되지 않았겠는가. 근데 이게 저도 딱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걱정됐던 게 사실 원세훈 전 원장이 행정관료 출신이잖아요. 군인 출신도 아니고 국정원 출신도 아니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국정원장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국정원을 장악을 해서 이른바 심리정보국을 확장을 시키고 어마어마한 일을 벌일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뭐 연인원이 3,500명이 동원이 됐다. 뭐 팀장급만 30명이다. 이것도 이제 적폐청산 TF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건 아니고 언론에서 이제 TF팀을 취재를 해본 결과 이런 정도 규모는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커 보인다는 게 주변인들의 얘기잖아요. 이제 그렇죠. 국정원을 봤던 사람들은. 작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민간 조직만 3,500명 정도였고 실제로는 공식적으로만 심리정보단이 5개 팀으로 운영이 됐고 각각 뭐 사이트별로 아니면 성향별로 뭐 SNS를 담당하는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일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빨리 할 수 있던 이유가 혹시 국정원 전직 직원들 내지는 국정원에도 여러 가지 뭐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정치 개입을 해왔던 전현직 직원들과 원세훈 전 원장이 빨리 손을 잡아서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오비들이 YB들과 함께 협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일을 할 수 있었던가 하는 뭐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추정의 일단이 이제 밝혀진 거죠. 그렇죠. 실제로 팀장들 일부가 양지회 소속의 전직, 그러니까 오비 출신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30명 정도 팀장급이 드러났고 이제 그 30명에 대해서는 국정원 TF팀에서 검찰에 수사를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의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떼어진 일인 게 원세훈 전 원장 사건 때도 일부 팀장급들이 드러났었죠. 근데 국정원 내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에서는 검찰에서 아예 기소를 안 해버렸어요. 그냥 원장이 시킨 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힘없는 공무원이었다라는 식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한 명 있었죠. 한 명이었죠. 한 명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됐던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상관이 위법한 일을 시켰다고 했는데 그거를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뭐 아예 사법 처리도 안 했다라는 게 당시에도 말이 안 됐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원론으로 돌아간 거죠. 원칙으로 돌아간 거죠. 뭐 당연히 했었어야 할 일이긴 한데 뭐 어쨌든 저는 가장 누가 얼마나 기여했느냐 이 댓글 작업에 혹은 깊숙이 인발부됐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그 정보기관에 있었던 사람들이 무슨 외로운 늑대처럼 혼자 활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자기들끼리의 얘기도 있었을 것이고 이것이 어떤 더군다나 이런 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은 큰 대의명분 하에서 본인이 일한다고 믿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새누리당에
차기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총선 대선에 기여하기 위해서 댓글을 달고 있어. 이게 아니라 그렇죠. 국가 민족을 위해서거든요. 국가를 위해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나누고 세력화하고 그걸 공유하고 그래서 우리는 정당한 일을 하고 있어. 정치 세력화. 저는 그 국정원 오비들의 정치 세력화. 국정원 내부 직원도 우려되지만 그것을 의심해 볼 만한 징후들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아까 심리정보단을 얘기를 했고 그 안에 5개 팀을 얘기를 했었는데 보통 그 사람들이 했던 일 같은 경우가 아침에 이제 국정원장 말씀 자료 같은 걸 근거로 해서 오늘은 어떤 글들을 주로 써야 된다는 자료를 받아갔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그 글은 누가 썼을까요? 이거는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관계가 깊고 그러면서도 얘기한 것처럼 야 이거는 우리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믿게끔 만들 만큼 어떤 정보에 관해서 굉장히 파삭한 정통한 사람들이 작성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기본 자료 같은 것들은. 그거를 지금 국정원 내부에서 했느냐 아니면 얘기한 것처럼 양지회 소속 원로들이 이런 작업들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 좀 밝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소위 양지회 소속이라고 하면 물론 뭐 중간에 퇴직한 사람도 있겠지만 나이가 차서 은퇴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럼요. 그럼 다 부하 직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전직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세훈 전 원장도 결국 이런 사람들과 손을 잡았던 게 아닌가. 그리고 그래서인지 이런 아이디어가 거꾸로 그런 오비들에서부터 나왔을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인지 이 국정원 TF팀에서도 원래는 원세훈 전 원장 어차피 재판 들어가 있고 8월 30일 날 결심 재판 선고 나니까 따로 불러서 조사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문건들이 발견이 되고 당시 원세훈 전 원장이 썼던 당시에 국정원의 메인 서버 같은 것을 이번에 조사를 해보고 나서는 원세훈 전 원장을 부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안에서 당연한 거고 엄청나게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나왔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오비 팀장 몇 명이 있었다. 뉴스는 이렇게 짧지만 이 오비의 조직은 따로 없는 건지 양재가 아니라 양주회 내부에 확실한 적폐라고 할 만한 세력이 있는지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이 팀장 간의 커넥션이라든가 그 움직임을 따져봐야 된다. 단순히 댓글 몇 개를 작성하는데 어떤 식으로 기여했다. 이렇게 따져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그럼 이제 그것도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원세훈 전 원장을 부른다는 의미는 결국에는 그 위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가 이 다음 수사의 관건인 거죠. 국정원장 위는 대통령밖에 없어요. 일단은 정무수석실이 있죠. 정무수석실이 있는데. 아니 대통령 직속 기관이기 때문에 그 독대해서 보고하는. 그러니까 이제 원세훈 전 원장이 굉장히 특이한 게도 국정원장이 대통령을 독대하는 일이 이명박 정권 이전은 또 없었거든요. 김대중 노무현 전 정권 때는 거의 사라졌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없애버렸죠. 없애버렸죠. 네. 공식적으로.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독대를 했단 말이에요. 네. 독대를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보고를 안 했을까? 본인의. 그건 안 했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원세훈 전 원장이 국정원에서 가장 크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분의 독점적인 사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심리정보단 사업이었기 때문에. 다음 정권, 그러니까 현 정권이 아니는 다음 정권에 의해서 판가름 나는데 다음 정권을 자기들 손으로 창출해내겠다. 프로젝트니까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죠. 이 프로젝트의 성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검찰이 그래서 그 부분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검찰이 그걸 밝혀내야 되겠죠. 입증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입증 가능한 부분이 아마 지금 그 메인 서버에서 나왔던 문건이 아마 뭔가가 그것 때문에 저는 원세훈 전 원장을 부르는 것 같아요. 상암동 본드. 네? 저희 이제 고정코는 상암동 본드 김상욱 씨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입증하냐. 당연히 부인할 텐데 그 문서로 입증해야 될 것이다. 그렇죠. 문서로 입증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뭔가 근거가 되는 게 나온 것 같고 30명에 대해서 검찰에 다 수사를 의뢰를 했다는 것도 원래 이제 수사라고 하는 게 바닥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럼 당신은 누구 지시를 받았냐, 누구까지 개입이 돼 있냐, 어떤 내용을 알아냈냐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기 위한 거니까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는 작업을 시작을 한 거고. 그쪽에서는. 그리고 이제 서버 문건들은 아마 상부로 직접적으로 보고 올라갔던 것들이 거기서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보는 거고. 대통령의 보고한 문서는 따로 알 수가 있답니다. 대통령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부처는 다른 부처로 간다고 표기가 돼 있는데 표기가 안 되면 대통령이래요. 표기가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상암동 본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하고 써 있는 게 아니라 안 써 있다.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거고. 특수문서에 그러니까 종이 자체 출력을 다르게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아예. 그거는 뭐 다 알려진 이야기인데 대통령이라고 쓰지 않는다는 걸 몰랐다 이런 거죠. 상암동 본드분을 만나봐야겠네요. 대통령 보고용 이렇게 쓰지 않는다 오히려. 오히려.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사건이 그래서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누가 어떤 댓글을 몇 개 달았다 가지고 계속 좀 짜증나게 굉장히 그 밝히면 뭐합니까? 몇 개 달았다는 걸 지금 와서. 그걸 누가 시켰고 얼마나 큰 규모로 혹은 이게 조직적이었나 그걸 한 사람들이 정치 세력화 됐냐 이게 진짜 골자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결국엔 대법원까지 가서 파기환송됐다는 것도 뭐 댓글 사건 몇 개 증거 인정하느냐 마느냐 정도였는데 그런 정도로 끝나지 않을 사안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와중에 있다. 예. 네. 시간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이제 시간이 왜 저를 보면서 시계를 물어보세요? 예? 아니 본인은 방송을 하도 여러 군데 다니니까 자동으로 알까봐 생체 시계로 20초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양지열 변호사님이 양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딱히 뭐 내용이 없네요. 아니 여태까지 얘기를 했는데 왜 내용이 없다고 하세요? 양지에 나 아무도 몰랐던 놀라운 지적을 한다든가 그런 게 없습니다. 다 아는 내용.